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조금만 더 깊이요. 백년의 가녀린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집니다. 아가씨, 가만 좀 계시오. 이리 꿈틀거리시면 제가 손을 더 깊이 넣을 수가 없소이다. 이강산의 굵직한 목소리는 답답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 참, 조금 더 세게요. 네, 그렇게. 아, 드디어 나왔네요. 백년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시가 이토록 깊이 박혔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옵니다. 괴력의 손으로 이리 섬세하게 다룰 줄이야. 가시 빼주는 솜씨만큼 다른 솜씨도 좋으신지? 백년의 장난스러운 눈빛에 이강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소나무도 이쑤시개처럼 드는 조선의 괴력사내 이강산. 힘이야 뭐 있다면 있지요. 저 북악산도 한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명나라에서 온 천상의 미녀, 정체를 감춘 백년공주. 아이 참, 무슨 공주람? 이 몸은 그저 꽃뱀이, 아니 꽃처럼 평범한 아가씨랍니다. 여든의 나이에 20살 청년의 무공을 지닌 괴짜 무사 헌우인. 여든이라 하나 바지 저고리 벗겨놓으면 20살 젊은이와 다를 바 없다오. 한 번 입을 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조선 최고의 꾀쟁이 삼봉. 말재간 하나로 범의 굴에서 살 빼고 나올 수 있지요. 다만 이 강산이의 빈 머리통만은 채울 재주가 없으니 그게 서운할 따름이라후. 명나라 권력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뱀 같은 대신 구양주. 백년공주만 사라지면 명홍실은 내 차지나 마찬가지지.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무악산 깊은 곳. 이강산은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무 껍질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허리 삭신이 좀 아프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 늙은 소나무를 한번 들어볼까? 이강산은 거대한 소나무 둥치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핏줄이 붉어지더니 거짓말처럼 땅에 깊게 뿌리내린 소나무가 쑥 뽑혀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놈의 나무가 하필 오늘따라 가벼워졌나? 어제는 좀 더 묵직했던 것 같은데. 그는 소나무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마치 부채질하듯 가볍게 놀리더니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바위를 향해 소나무를 휙 던졌는데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강산은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꽃잎처럼 고운 아가씨가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가씨의 흰 저고리는 이미 찢겨져 살결이 드러나 있었고 호랑이의 발톱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그 하얀 몸에 선명했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짐승! 양반과 규수를 함부로 넘보다니! 이강산은 주먹을 불끈 쥐고 호랑이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나운 눈빛으로 으르렁거리며 이강산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강산이 호랑이의 목덜미를 덥석 잡더니 마치 강아지 새끼 다루듯 회집어 들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 발톱은 마을 처녀들 살점을 파먹으려고 그렇게 날카롭게 길렀나? 이 소나무보다 단단한 내 주먹 맛이나 한번 봐라, 응? 이강산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철썩 내리치자 호랑이는 꼬리를 말고 슬금슬금 도망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이 몸이 살았네요. 여기서 호랑이 밥이 될 뻔했는데. 백년이 숨을 고르며 이강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산골에 장사님 같은 분이 계실 줄이야. 호랑이를 강아지 다루듯 하시다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강산이 뭐라 대답하려는 찰나 하늘에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지요. 아이고, 하늘도 참. 이강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제 움막이 있으니 얼른 피하시지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강산은 백년을 번쩍 들어 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빗줄기를 가르며 상기를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백년의 말은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강산은 백년이 묵직하게 등에 엎여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마치 제 발로 뛰어가는 것처럼 가볍게 달려갔습니다. 이런, 이 아가씨 몸이 참 가볍구나. 그런데 등에 닿은 이 부드러운 감촉은 뭐지? 아이고매, 강산아 정신 좀 차려야겠다. 얼마 안 가 움막에 도착한 이강산은 백년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었지요. 아가씨, 그 저고리가 많이 찢어졌는데 이거라도 걸치시오. 이강산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도포를 벗어 백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밖에 있을 테니. 백년은 이강산의 당황한 모습에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 참, 사내가 이렇게 수줍음을 타시다니. 호랑이는 맨손으로 때려잡으면서 처자 앞에서는 어쩌면 그리 붉게 익은 홍시 같으신지요? 이강사는 더 달아오른 얼굴로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백년이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지요. 잠시만요. 이 몸이 홀로 옷을 갈아입기엔 저고리끈이 엉켜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백년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강산의 심장은 마치 장정셋이 방망이질하는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저고리를 제가? 네. 그저 뒤에서 좀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이강산은 굵직한 손가락으로 백년에 젖은 저고리끈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백년의 하얀 목덜미에 살짝 닿자 그녀의 몸이 살짝 떨렸지요. 장사님, 손길이 참으로 조심스럽네요. 길이 큰 손이 이토록 부드러울 줄이야. 백년의 말에 이강산의 손이 더 떨려왔습니다. 저고리끈을 당기자 천이 스르르 벗겨지며 백년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지요. 어머나, 이 젖은 저고리가 살에 착 달라붙어 훤히 비치는 것 같은데. 장사님, 그렇게 눈을 크게 뜨시면 안 되지요. 아니면 보고 싶은 게 더 있으신가? 백년이 고개를 획 돌려 이강산을 바라보니 그는 이미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제가. 혹시 제 몸이 그리 탐스러워 보이시나요? 백년이 도포 자락을 살짝 들어올리자 이강산은 허둥지둥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가씨 몸매가 아름다운 건 맞지만 그러니까 장사님, 괜찮답니다. 이 몸이 농담을 한 것이니 너무 부끄러워 마시고, 하지만 이 옷은 혼자서는 벗기 어려우니 좀 더 도와주시겠어요? 이강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백년에 젖은 저고리끈을 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백년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고 이강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튿날 아침 백년은 이강산이 움막 앞에서 무거운 돌덩이들을 이리저리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돌덩이를 마치 콩알 짚듯 가볍게 드는 모습에 백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장사님은 마치 관우장군 같으시네. 이런 바위는 평범한 사내라면 셋이 달라붙어도 끙끙대고 말 텐데 혼자서 마치 손뭉치 들듯이 하시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강산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놀라시오? 내 고향 충청도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통나무를 지고 다니는 것은 아이들 장난이라오. 아니, 장사님께선 어쩌다 이리 큰 힘을 갖게 되셨소? 이강산은 돌덩이를 툭 내려놓고 턱을 문질렀습니다. 글쎄 말이오, 16살 땐가 하도 배가 고파서 이웃집 소를 통째로 삶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힘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하하. 백년이 깜짝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아니, 소를 통째로요? 거짓말. 거짓말 맞소. 하하. 그저 농담이오. 어려서부터 이렇게 힘이 좋았는데 부모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힘주머니를 하나 더 들고 나왔다고 하셨지라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백년의 상처도 점차 아물었습니다. 장골 움막에서의 생활이 심심했던 터라 이강산은 백년을 데리고 인근 장터로 나갔지요. 세상에나, 이리 북적대는 장터는 오래간만이네. 구경할 것도 많고. 백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백년은 이것저것 구경하다 비단 장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화려한 비단에 꽂혔지요. 어머, 이거 북경 소주에서만 짜는 무늬인데. 백년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주, 그게 뭐여? 술 이름인가? 이강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옛날에 과수원에서 들었던 얘기랍니다. 그냥 비단이 예쁘다는 거죠. 백년의 말투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조선말을 하다가 어딘지 발음이 달라졌지요. 이강산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순간 장터 입구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비키시오. 명나라 사신단이 온다. 화려한 행렬이 장터로 들어서자 백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강산씨,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어지러워요. 백년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나라 말투가 그대로 튀어나온 것이지요. 이강산은 점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백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명나라 사신단 중 한 명이 백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다른 호위병들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몇몇 병사들이 백년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뭔가 크게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강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에게서 도망쳐야 해요. 나중에 다 말할게요. 하긴 입 벌리면 명나라 말이 쏟아지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보네. 이강산은 백년을 번쩍 들어 등에 업고는 장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강산의 발걸음은 바람처럼 빨랐지요.
잠시 후 깊은 산골에 도착한 이강사는 백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웃음기가 없었지요. 아가씨, 이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겠소. 대체 누구시길래 명나라 사신들이 저리 혈안이 된 것이오? 백년이 대답하려는 찰나 나무 위에서 쨍그랑 하는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쳐다보니 백발의 노인이 나뭇가지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내려오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귀신이람? 이강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은 발끝으로 나뭇가지를 차더니 공중제비를 3번이나 넘으며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헌호인, 백년이 반가움에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이 늙은이 속이 다 타들어갔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헌호인은 착지하자마자 백년을 살피더니 갑자기 이강산에게 칼날을 겨눴습니다. 이놈, 감히 우리 아가씨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내 놈의 목을 당장 떼어버리기 전에 실토하거라. 헌호인, 그만. 이분은 날 살려주신 은인이시라고요. 백년이 급히 헌호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인이라고? 은인이 왜 아가씨를 납치하는 거요? 이 늙은이 눈은 독수리보다 밝다는 걸 잊었소. 납치가 아니라 구해주신 거라니까요. 칼부터 거두세요, 네. 헌호인은 마지못해 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강산을 노려보는 눈길은 매서웠지요. 자, 이젠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백년은 이강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주백년, 명나라 황제의 막내딸입니다. 이강산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했습니다. 공주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백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양주라는 간신이 황실 권력을 차지하려고 형제들을 하나둘 독살했어요. 그리고 저까지 백년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10살도 채 안 되었을 때 그자는 제 침소에 독살을 풀어넣었어요. 다행히 헌호인께서 발견하셔서 살았지만 그 후로 우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소이다. 헌호인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구양주 놈은 황상까지 조종하고 있으니 이제 명나라에선 그놈이 법이나 다름없소. 허나 이 늙은이 무공이 남아있는 한 아가씨는 절대 그놈 손에 죽지 않을 것이오. 아가씨 아니, 공주님. 이강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강산의 힘이 다할 때까지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호인의 귀가 쫑긋 세워졌지요. 쉿. 숨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 둘 아니 10명도 넘는 숨소리. 아이고, 그놈들이 벌써 따라왔소. 10명이라 딱 5명씩 나눠 싸우면 되겠군. 이강산이 신나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사람 싸움을 장난으로 아시오? 저들은 다 황제의. 헌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살 하나가 날아와 나무에 꽂혔습니다. 공주를 내놓아라. 황명인이라. 순간 병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재수 없는 날이네. 비 오는데 손님까지 와. 이강산이 툴툴거리며 나무 하나를 뽑아들었습니다. 뿌드드드 나무 뿌리가 뽑히는 소리에 병사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녀석들, 우리 아가씨를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모셔온 이 늙은이를 뭘로 보고? 헌호인이 정수리의 하얀 머리카락을 쫙 풀어헤치더니 갑자기 9살 아이처럼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는데 쨍그랑 헌호인의 손에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사들이 갑자기 귀를 막고 쓰러졌습니다. 어떠냐? 이게 바로 태산파, 응공, 귀청이 터질 거다. 이 망할 놈들아. 아이고, 허리야. 요즘 관절염이 심해서 말이야. 그러나 점점 병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헌호인과 이강산이 아무리 싸워도 끝이 없었지요. 이러다가는 끝없이 싸우게 생겼소. 다른 방법이. 그때 이강산의 눈에 산 위에 거대한 바위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헌호인, 뒤로 피하시오. 이강산은 산비탈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바위를 껴안고 온 힘을 다해 들어올렸지요. 으라라차. 바위가 우르르 쾅쾅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지요. 이것 봐라. 이게 바로 조선 장사의 맛이다. 어디 다시 따라와 보시지. 이강산은 허리춤을 잡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지요. 아이고, 이런 끈질긴 놈들을 봤나. 이강산, 백년, 헌호인은 정신없이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에는 저물고 발 디딜 곳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만이 세 사람을 감쌌지요. 이보게, 장사.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이러다 곰굴에라도 빠지면 헌호인이 숨을 헐떡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찌 알겠소. 저도 이 산을 처음 와보는, 저기 뭐가 보입니다. 이게 누구신가? 밤중에 굴러온 손님들이시구먼. 오두막 문이 활짝 열리며 비단도포를 걸친 얼굴이 반들반들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작게 박힌 부채를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강산. 내 놈 강산이 맞지? 아니, 삼봉이? 이 산 중에서 내 놈을 만나다니. 이강산과 사내가 부둥켜 앉아 헌호인과 백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하, 세상에 산신령 옆구리에 살이 붙었나.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이야. 어서 들어오게나. 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신가? 자네 마누라는 아닐 테고, 삼봉은 백년에게 깊이 목례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소인 삼봉이라 하옵니다. 입만 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양반도 상놈으로 만드는 이 입담. 겸손하게나마 제 소개를 올립니다. 백년이 어색하게 웃음 지었지요. 그런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쉿! 병사들이 쫓아오는 소리. 헌호인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사라고? 이봐, 강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삼봉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강산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고 삼봉은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밝게 웃으며 무언가를 꺼냈지요. 자, 이거 하나씩 입어보시게. 특별히 양반 행세하던 때 쓰던 관복일세. 삼봉은 순식간에 화려한 관복으로 갈아입고 나머지 일행에게도 관복과 치마 저고리를 건넸습니다. 병사들이 가까워질 무렵 삼봉은 오두막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지요. 이게 웬 소라니요? 감히 황상의 특사가 묵는 곳을 어지럽히다니. 삼봉은 부채로 병사들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병사들은 삼봉의 위험 있는 모습에 잠시 주춤했지요. 뭐 특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시오. 삼봉은 주머니에서 엉뚱한 옥패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병사들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요. 삼봉은 병사들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 공주란 아가씨 말이오. 꽹과리 소리를 내며 달아난 노인과 함께 방금 특별 마차를 타고 동쪽으로 달려갔소. 아니, 꽹과리라면? 병사 하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자요. 지금 황룡 고개를 넘고 있을 터이니 빨리 달려가시오. 식사인 내가 보증하리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급히 말에 올라 먼지를 일으키며 황룡 고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삼봉은 기다란 수염을 쓰다듬으며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병사들 지금쯤 달장 뒤지듯 산을 헤매고 있겠지. 이 삼봉이여 한번 굴리면 호랑이도 고양이로 보이는 법이라니까. 삼봉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일행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두막 안은 바깥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크고 어리어리한 한옥 안채가 나타났는데 비단 병풍과 자개 장식장, 금실로 수놓은 방석까지 마치 양반집 사랑채에 온 듯한 화려함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다 뭐여? 이강산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내 놈이 정승집을 털었구나. 털었다니 무슨 말씀을. 그저 한양도성 제일 가는 양반에게서 약간의 꾀를 써서 빌려온 것뿐이지. 삼봉이 빙그레 웃으며 부채로 입을 가렸습니다. 또 뭔 사기를 쳤는지. 아차, 맞다. 사실 강산아, 내가 널 일부러 찾고 있었다네. 뭐, 날 찾았다고? 그래, 이 산에 괴력의 장사가 산다는 소문이 돌길래요. 혹시 내가 아닐까 했지. 그런데 마침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이걸 보게. 삼봉이 내민 종이에는 명나라 황실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왕의 옥새까지 찍혀 있었지요. 이건 명나라에서 특별히 보낸 밀서일세. 밀서의 내용을 들은 일행은 모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양주가 황제에게 독을 먹이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지요. 이러다간 백년 공주님뿐 아니라 황제마저 위험해지겠소. 헌호인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한숨 지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이요. 옥새를 되찾아야 합니다. 삼봉이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황실의 진짜 옥새가 구양주 손에 있다오. 그걸 되찾아 황제에게 전하면 구양주의 모든 명령의 이조임이 드러날 것이오. 그래서 우리더러 옥새를 훔쳐오라고? 아니, 그 옥새가 어디 있는데? 이강산이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남별궁이라는 곳에 구양주가 머물고 있다오. 그런데 모레 큰 연회가 열린다네. 거기 잠입해서 옥새를 가져와야 하지. 아니, 그런 살벌한 곳에 어떻게? 삼봉은 커다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양반 도포와 갓, 그리고 화려한 기녀 복장까지. 자, 모두 변장할 차례요. 이 강산이는 충청도 최고 부자 이대감으로 변장하고. 뭐, 내가 양반이라고?
어떻게 내가 아이고, 어렵지 않소. 그저 코를 벌렁거리고 음음하며 턱을 들는데요. 참봉의 시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사는 어색하게 도포를 걸치고 턱을 치켜들며 연습을 했지요. 이거. 그러니까 하마터면 아니, 그건 말더듬이 양반이지. 하마터면 빼고 그저 그랄지니 같은 말로 끝내면 된다니까. 이강산의 어색한 연기에 백년이 눈물이 나도록 웃었습니다. 헌호인도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백년공주는 참봉이 천천히 기녀 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기녀라고요? 제가 어찌? 백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걱정 마오. 얼굴을 가리는 너울이 있으니 신분이 탈로 날 염려는 없소. 그저 꽃 같은 공주님이 꽃 같은 기녀로 변하는 것이니. 백년은 기녀 복장을 들고 뒷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백년을 보고 이강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와 연지곤지 찍은 얼굴,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까지. 아이고 매. 이거 눈이 다 뒤집어지겠구먼. 공주님이 진짜 기녀 같소이다. 이 몸이 이런 차림으로 연회장에 간다니. 어머니 황후님이 보시면 실실하실 테지. 가르쳐 드릴 게 또 있소. 연애에선 양반들이 이런 걸 하지요. 참봉이 갑자기 이강산의 어깨를 툭 치자 이강산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대감님. 연회장에서 그렇게 놀라면 큰일 나지요. 기녀가 술잔 건넬 때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눈은 기녀의 눈이 아닌 참봉이 백년의 가슴께를 살짝 가리키자 이강산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한편 남별궁의 연회장은 화려한 비단과 등불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강산은 이대감으로, 삼봉은 박별감으로 변장하고 연회장에 들어섰고 백년은 너울을 쓴 기녀로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여봐라. 그러니까 술이 어디 있느냐? 하마터면 아니 그러할지니라. 이강산이 어색하게 연기를 하자 참봉이 이강산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리 떨리시오? 충청도 최고의 부자답게 좀 당당하게. 그래. 이 대감에게 술을 가져오너라. 급히 가져오도록 할지어다. 이강산의 어설픈 연기에 주변 양반들이 수군거렸지만 다행히 음악 소리가 커지며 기녀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저기 구양주가 앉아있소. 참봉이 눈짓했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저 화려한 복장의 여인은 누굴까? 백년이 살짝 너울을 들어보더니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언니. 뭐라고? 언니라니? 백년은 살짝 자리를 옮겨 언니 정상공주 가까이 다가갔지요. 언니, 저예요. 백년. 정상공주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년아, 내가 살아있었어? 네. 언니, 하지만 조용히 하셔요. 저흰 지금 위험한 임무 중이에요. 정상공주는 눈물을 참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구양주가 아버지를 독살하려 해. 이미 독약을 준비했다더라. 아버지의 차에 넣을 독이 그의 방에 있어. 그리고 백년아, 구양주 방의 비밀 서랍에 옥새가 숨겨져 있어. 그걸 가져가야 해.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의 계획을 엿들었어. 어쩔 수 없는 정략 결혼이었지만 내가 죽은 줄 알고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백년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아, 저기 백년공주가 신호를 보내오는군요. 연회장을 빠져나온 일행은 한적한 정원에 모였습니다. 구양주의 침소에 옥새가 있답니다. 언니가 그리 말하더군요. 백년이 속삭였습니다. 침소라고? 아이고 망했구먼. 그 사람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오? 구양주는 지금 연회장에 없소. 옆자리 대감이 말하길 매일 이 시간이면 뒷마당 비밀정자로 홀로 가서 무슨 의식을 치른다고 하오. 지금이 딱 옥새를 훔칠 적기요. 도적질도 때가 있다더니 하늘이 우릴 돕는구먼. 이강산이 귓불을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붕만 건너가면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요. 참봉이 지붕을 가리키자 이강산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포 자락이 휘날리며 그의 발을 감았지요. 아이고 이런 망할 도포가. 양반들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요? 다리에 쥐가. 이강산은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간신히 구양주의 창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강산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새가 어디 있나? 이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찾아보다 마지막으로 베개를 들쳤습니다. 이거다. 옥새를 품에 넣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구양주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내 놈은 누구냐? 이강산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화살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치며 날아갔지요. 도둑이다!
도둑이 들었다! 구양주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강산은 지붕 위를 달리다 그만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는데 다행히 삼봉과 백년이 숨어있던 덤불 위로 떨어졌지요. 아이고, 내 허리야. 쉿, 빨리 도망치세요. 백년이 이강산을 일으켜 세웠고 일행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저기 해변으로 가면 배가 있어. 헌호인이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일행은 지친 몸을 끌며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옥새는 무사한가? 헌호인이 숨을 헐떡이며 묻자 이강산은 가슴을 열어 옥새를 꺼냈습니다. 금빛이 번쩍이는 옥새가 빗속에서도 그 위엄을 잃지 않았지요. 이걸 황제에게 전하면 구양주의 속임수가 탄로날 거요. 바로 그때 해변에 수십 명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그 앞에 구양주가 서 있었지요. 저들은 반역자들이다! 모두 쏘아 죽여라!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끝인가? 백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순간 바다 쪽에서 커다란 불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배가 안개를 가르며 나타났지요. 저건 황제의 용선. 헌호인이 외쳤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위엄 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명나라 황제였습니다. 아버지, 백년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황제의 배가 다가오자 구양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그는 급히 병사들에게 명령했지요. 쏘지 마라. 이건 오해입니다. 황상, 저희는 반역자를 쫓던 중입니다. 구양주, 황제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내 딸을 죽이려 한 죄, 옥새를 위조한 죄,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독약 주머니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구양주의 손에 들린 작은 주머니가 모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하, 이건 구양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의 눈을 속이고 오랜 시간 내 딸을 죽이려 한 죄 용서치 못하겠다. 황제의 호위무사들이 구양주를 사로잡았고 황제는 두 팔을 벌려 백년을 맞이했지요. 아버지, 이분들이 저를 구해주신 은인들이에요. 백년이 이강산과 삼봉, 헌호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대들의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황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백년 공주가 무사하니 그걸로 족합니다. 이강산이 불편한 듯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했는데 황제는 깊은 눈빛으로 이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 눈빛에서 내 딸을 향한 마음이 보이는구나. 감히 황가의 딸을 품에 안으려 했느냐? 이강산은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하, 이건 내 눈을 속이려 드느냐? 뼈가 으스러질 각오는 했느냐? 황제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습니다. 아버지, 백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몸은 이 사람과 마음의 인연을 맺었나이다. 호랑이 발톱보다 날카로운 그의 눈빛이 이 딸의 가슴에 꽂혀버렸사옵니다. 황제의 얼굴이 먹구름처럼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활짝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하, 조선 사내의 간이 배밭에서 자랐구나. 그러나 괴력의 힘과 충직한 마음씨, 황녀를 지켜낸 그 용기라면 나의 사위로 손색이 없겠도다. 참봉이 놀라 술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말했지요. 폐하, 저 강산이를 사위로요. 아니, 저 머릿속이 바람통모인 친구를. 삼봉아, 내 입 좀 닫아라. 이강산이 삼봉의 발을 슬쩍 밟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괴력의 장사가 과연 무거운 황실의 인연을 짊어질 수 있겠느냐? 황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묻자 백년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 몸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황녀의 옷을 벗고 그저 평범한 조선의 아내로 살고 싶나이다. 명나라 옥새보다 소중한 것이 그 사람의 품에 있나 봅니다. 이강산의 귀가 벌개져서 목덜미까지 달아올랐습니다. 아가, 아니 공주. 황제는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란 강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 명나라 황가의 피가 조선 땅에 스며든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리라. 그리하여 백년공주는 이강산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의 비단보다 거친 배옷이, 화려한 연회보다 시골 장터의 소박한 술자리가 더 좋았던 공주는 이제 행복한 아내가 되었지요. 그리고 삼봉은 여전히 꾀를 부려 세상을 살아갔으며 헌호인은 궁궐로 돌아가지 않고 두 사람 곁에서 말년을 보냈답니다. 삼봉이 어느 봄날 뽕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강산아, 어떤 느낌이냐? 명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었으니 어깨가 무겁지 않느냐? 뭐가 무거워? 이 강산이 북악산도 들어올릴 힘이 있는데. 이강산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건 그렇고 삼봉이 능글맞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딸과 하룻밤을 보내면 어떤 기분인지 이 친구에게 좀 알려주지 않겠나? 이 망할 놈. 이강산이 삼봉의 머리를 꿀밤으로 때렸지요.
이것이 바로 천금난득이라는 말의 참뜻이 아닐까요? 천금도 얻기 어렵지만 진정한 사랑은 천금보다 더 얻기 어려운 법. 하지만 일단 찾으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된다. 이강산과 백년의 사랑 이야기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한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옛 이야기랍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